그래서 24장에 나오는 건 함수고요. 보시면 이제 크게 챕터는 세 가지 나와요. 함수, 그래프, 그리고 1대1 대응. 제목은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름 달려 있는 함수 네 가지 그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건 함수인데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함수의 정의 되겠습니다. 그죠? 정의 정도 이게 정의라는 게 그런데 사실은 약간 말장난 같지만 깜짝이야. 말장난 같지만 그거 가지고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정의가 중요하고요. 함수의 정의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두 개가 있고요. 어디 있을까? 박스 어디 갔어? 워싱턴이요? 함수의 정의에서 박스에 딱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함수의 정의는요.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두 개 있어야 되고 그 두 집합 중에서 이제 하나가 정의역, 하나가 공역 될 텐데 X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각 원소고요. 거기에 Y에 들어있는 원소가 하나씩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X에 있는 것 각각의 원소에 Y가 하나씩 대응이 되면 그 대응 관계 자체를 함수라고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이라는 건 빠지지 않고 모조리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각각의 원소들이라는 말은 이 X에 있는 거 하나하나는 빠짐없이 Y에 대응이 된다라는 말이고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Y에 있는 원소 여기엔 각자가 안 써 있잖아요. X의 각 원소에 Y의 각 원소가 대응돼 이거 아니라고. 그죠? Y에서는 대응되지 않는 원소가 있어도 상관없더라.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X에 들어있는 각 원소에 Y에 들어있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되면 그걸 함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말이 다른 책에는 잘 안 써 있는데 알아두시면 꽤 중요하니까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변수니까 변하는 숫자다 그런 이야기겠지? 보통은 X에서 Y로 가는 거니까 얘도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고 얘네들도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Y는 fx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관계 찾아서 Y가 튀어나온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X는 내가 조절해 주는 거야. Y는 내가 X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냥 계산된 결과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X도 변하는 숫자고 Y도 변하는 숫자여서 둘 다 변수지만 얘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어. 물론 내 의지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변수고요. 그래서 독립변수인 거고 Y는 자기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X의 값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종속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얘처럼 Y는 fx 이렇게 써 있는 걸 양함수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양함수 말고 또 비슷한 녀석으로 누가 있냐면 대응되는 녀석으로 음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 음함수는 뭐냐면 우리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때 이런 거 봤을 텐데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때 이런 거 봤는데 fx, y는 0 이거 있죠. 이건 x랑 y 중에 누가 독립변수고 누가 종속변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y는 2x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으면 연산한 결과로 y가 나오는 거야. 얘가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예요. 이걸 한쪽으로 다 넘겨서 2x 빼기 y는 0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이건 x에다 뭘 넣어서 y를 찾는 건지 y에 뭘 넣어서 x를 찾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양함수, 이런 걸 음함수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 근데 뭐 되게 중요하다기보다 이런 식의 표기 방법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녀석을 보통 어디가 썼을까? 괄호 안에 들어있는 x, 쟤를 독립변수, 그래서 연산한 결과인 y를 종속변수라고 이야기하겠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선이나 2차 함수, 3차 함수처럼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x에다 넣어서 y가 튀어나와. 이게 명확한데 원 같은 거 생각해보면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x에다 뭘 넣어서 y가 뭘 나온다고 생각하기가 약간 이상하잖아. 그죠? 물론
방정식을 풀어서 찾자면 찾을 수 있지만 얘는 이제 x랑 y가 적당히 둘이 같이 조절이 되면서 하나의 식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얘는 누가 독립변수고 누가 정속변수인지 구분하기가 약간 애매하더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역이 종속변수예요? 뭐 그런 셈이겠죠. 공역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뭐를? 종속변수. 그 값으로서 나온 것만 종속변수라는 거예요? 왜냐면 x에다가 어떤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물로서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y라는 걸 함수 f의 x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하고 그래서 y는 fx라고 써 있는데 요 fx 있죠.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y를 함수값이라고 하고 얘가 종속변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함수값이라는 건 치역이란 이야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 종력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 얘기는요. 솔직히 말해서 정석 말고 딴 쓰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정석에서도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지 않거든요. 이건 그냥 용어이기 때문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수업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뭐 밑줄에 빈칸 띄워놓고 뭐 넣어라 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 그분 근데 뭐 그분 말고는 뭐 하고요. 해서 뭐 함수라는 건 그런 것들이고 중요한 것도 하나 뒤에 나오는 거 보시면 서로 같은 함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였다고? 껍데기가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모양새는 좀 다르게 생겨도 상관없는데 똑같은 거 넣어서 똑같은 거 나오면 같은 함수다.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은 함수 두 개가 있고요. 각각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이 똑같으면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랑 gx가 같아요라는 건 같은 숫자 넣었더니 같은 값 튀어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저 둘은 대응 관계가 같은 거잖아요. 아까 뭐였냐? 워싱턴 넣어서 미국 나왔고 또 뭐였죠? 서울 넣어서 한국 나오고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서로 같은 함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 기본 문제에 1번, 2번 이런 거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기본 문제 2번이랑 기본적으로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본 문제 기본 문제 2번에 실력 정석의 필수 예제 2번 연결해서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린 그 프린트에 실력 정석 2번. 근데 그 실력 정석 2번도 뭐 그냥 없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없어서 그냥 추가한 거니까요. 뭐 되게 어렵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 대신에 요렇게 관계식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눈으로 잠깐 볼까요? 요렇게 관계식 나와 있는 거 이건 결국 적당한 숫자 잘 넣어서 찾는 거거든요. 우리 수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x, y에 적당한 숫자 넣어서 이제 이런 애들 찾아보세요 이고요. 구하라고 한 건 뭐 f0 뭐 이런 애들이니까 만만한 건 뭐 x, y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뭐 1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넣어보고 해가지고 뭐 이제 이런 거 다 찾아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찾으러 가는 길이 한 방에 딱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다 보면 생뚱맞게 막 f1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f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상관없다는 이야기고요. 밑에 유제 문제도 보시면 이런 관계식들이 나오거든요. 이 x, y, 이 f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다고요. 그냥 어차피 구해야 되는 게 얘와 얘니까 얘를 찾으러 잘 가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배운 적 있는 것처럼 생긴 애들이 있긴 있어. 예스. 있긴 있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지수. 지수? 로그. 뭐야? 로그. 지수는 뭐였지? 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고요. 곱하기. 그리고 제가 드린 거 있죠. 그 실력 정석 보시면 여기 왜 로그요? 로그야. 로그는 나중에 배우니까요. 나도 배웠거든요. 몰라도 돼요. 실력 정석 보시면 유제 문제 24-4번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거. 이거 무슨 소리라고? F에 2분의 A 더하기 B가 FA 더하기 FB의 절반과 같더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뭐다? 24
24대 물론 이렇게 해놓고 나서 F0 뭐야 이거 F0이 그냥 1이라고 나와 있고 F4가 3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서 F2랑 F-2를 물어봤거든요. 적당한 숫자 넣어서 찾아도 돼. 근데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직선. 왜 얘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냐 가지고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얘기했었잖아요. 뭔가 학교 프린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학교 프린트가 아니었나? 있었던 거? 식이 다르게 생겼어. 말도 안 돼. 응? 그랬나? 저런 식 없었어. 아 그래? 너무해. 뭐 아무튼 일기? 아닌가? 보자면 이런 건데 이해를 해보자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여기를 x좌표 a라고 보고 여기를 x좌표 b라고 보고 그냥 편의상 이렇게 직선 하나 그어보자고요. 그럼 요 점의 y좌표는 fa가 될 거야. 요 점의 y좌표는 fb가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중점을 찾을 거란 이야기인데 x좌표 a와 b의 딱 가운데 하고 y좌표 fa와 fb의 딱 가운데는 일치하겠죠. 그죠? 요점 x좌표는 2분의 a 더하기 b일 거란 이야기야. 요점의 y좌표는 fa랑 fb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란 이야기야. 그런데 얘를 fx에다 집어넣어 보면 걔는 또 뭐라고 나올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거든요. 그럼 얘하고 둘이 같다는 건 직선이더라 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 생긴 모양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이런 건데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위로 볼록이게 생겼는지 아래로 볼록이게 생겼는지도 파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 얘가 더 크다고 치면 이건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야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야. 얘는 y좌표의 딱 가운데고요. 이건 x좌표의 가운데를 f에다 넣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쯤에 있다고 치면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건 아래로 불러간 녀석이구나 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지. 반대로 이쪽 부등식이 더 크다는 얘기는 x좌표의 가운데 있는 걸 집어넣은 게 y좌표의 평균값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니까 더 위에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근데 하필 둘이 같아? 지금 보시면 A, B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같아 라는 말이기 때문에 x좌표의 중점이랑 y좌표의 중점이 항상 딱 F 위에서 만난다 그런 이야기여서 등호가 들어갔다는 건 직선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뭐 점 두 개 나온 거니까 이거 두 개로 아예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F2나 F-2 같은 애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고요. 뭐라고? 좋다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그래프인데 실제로 그래프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아닌 건 알고 있죠. 근데 희한하지만 요 단원에서만 좀 그런 이야기하고 관용적으로 그냥 쓰지 그래프 그려라 라고. 근데 실제로 그래프라는 건 정의역 원소 하나랑 그것에 해당하는 함수값 순서쌍 만들어서 그 순서쌍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그래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는 그 순서쌍들을 좌표 평면에다가 도시를 한 거라고요. 그죠? 근데 뭐 그래프라는 것 자체는 원래는 집합이긴 한데 이거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림으로 그려야 눈에 뭔가 빡 보이잖아. 그지? 정의역이 변할 때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눈에 들어와야 실제로 그 함수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파악하기 편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 자체를 구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래프를 그림으로 나타내야 좀 살펴보기 편하더라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되게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그리 대단한 이야기는 하지만 한 번쯤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여기 페이지가 170쪽, 171쪽 뭐 이런 건데 훈계하고 있죠. 그릴 줄 알면서도 볼 줄 모르는 학생이 의외로 많다.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거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것도 조금 예전에 교과 과정 중에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이 있었거든요. 그 단원에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데 이런 거 하는 거야.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크니? 물어봤을 때 얘가 더 크다는 건 똑같은 x값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fx랑 gx랑 커요. 이렇게 생긴 걸 만족하는 부등식 찾으세요. 그러면 뭐 하란 이야기라고? gx가 fx보다 그림 그렸을 때 더 위에 있도록 하는 x좌표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그거 물어보는 거라는 거야. 그죠? 그 사실을 모르는 애들이 많다고 잔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아니 됐어. 하지 마. 넘어가서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집합으로 나타내세요.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는 거 순서상 다 찾아보란 이야기고요. 그걸로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보란 이야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치역 구하세요는 뭐 함수값 4개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다음에 나오는 건 이름 달려있는 함수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대1 함수, 두 번째는 1대1 대응, 세 번째는 항등함수, 네 번째는 상수함수. 1대1 함수가 뭐였죠? 1대1 함수의 정의는? x1이랑 x2가 같으면 fx1이랑 x2랑 다르다. 한 끗 다르죠? 뭐라고 다시? x1이랑 x2가 다르면 넌 같으면이라고 그랬어. 아니 그 하려면 그거에 대한 대응. x1, x2가 다르면 fx1, fx2도 다르다. 맞아요. 그게 1대1 함수였어요. 네. 같은 말로 그것의 대우 명제는 fx1이랑 fx2가 같으면 x1, x2가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x1이랑 x2가 같으면 fx1이랑 fx2랑 같다라고 하면 1대1 대응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 뭐야? 야, 생각해봐. x1이랑 x2가 같다는 건 정의역이 같다는 얘기잖아. 아니 그럼 함수값도 같아야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죠. 아니 1이랑 같은데 f1이랑 같아요. 이런 소리라고. 아 그러니까 당연히 같다고. 1대1 대응. 아니. 다시 봐봐. 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니야 헷갈릴 만한 여지가 있긴 있는데 여지라뇨.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 x1이랑 x2가 다르면 자 정의역 안에 들어있는 원소 두 개가 다르면 네. 얘네들이 선택하는 데도 다르다는 거야. 그게 1대1이라고. 그런데 같은 애들이면 같은 애들한테 간다? 이거는 함수의 정의인 거야. 그러니까요. 1을 F에 넣을 건데 어쩔 때는 2 나오고 어쩔 때는 3 나오면 함수가 아니지. 1이랑 1이 같으면 F1이랑 F1은 당연히 같은 거야. 그게 1대1이냐 아니냐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요. 그러네. 그게 안 되면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르면 다르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같으면 같다. 아니야. 아니야. 1대1 대응의 정의는 뭐죠? 1대1 대응의 정의는 뭐야? x랑 x가 다르면 fx1이랑 fx랑 다르다. 1대1 대응 뭐냐고 1대1 대응. 그리고 공역과 치역. 거기에다가 공역이랑 치역도 같아야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수 전체 가지고 정의역이랑 공역을 만드는 경우엔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실제로 공역이랑 치역을 살펴보는 건데 만약에 정의역 공역이 유한집합이면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이면 1대1 함수가 되는 순간 1대1 대응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나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1대1 함수가 되는 순간 자동으로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살펴봤더니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아. 그럼 그건 때려 죽여도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없지. 남으니까. 없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공역의 원소의 개수,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더 크면 그땐 1대1 함수가 될 수 없어요. 1대1 함수 자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당연히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공역의 개수가 더 작으면 1대1이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럼 개수가 셀 수 있을 때 이야기야.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실수 그러면 그건 어차피 개수를 셀 수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고요. 항등함수 뭐죠? 그냥 그거 넣으면 그거 나오는 거.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 나오.
그죠? fx는 x다.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녀석이고요. 넣은 거 그대로 튀어나오는 게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무엇을 넣든 계속 일정한 값만 튀어나오는 거 그게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많이 말하잖아. 상수함수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상수함수 그래프 그려 그럼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y좌표 다 똑같은 거라는 거야. y는 c라는 녀석이 상수함수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그 기본 문제 4번 보러 가보면 몇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함수의 개수 트리? 뭐요? 또 이름이 tree예요, 영어로? tree? 왜? 이거 tree. 나뭇가지야.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 나무, 목수?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 물수? 물수? 나뭇가지라고. 나무까지 수? 찾아봐. 그래서 요렇게 그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 간단한 수준의 경우의 수 정도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 가지고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x에서 y로 가는 건 정역 3개, 공역 3개니까 a도 1, 2, 3 중에 하나, b도 1, 2, 3 중에 하나, c도 1, 2, 3 중에 하나. 그래서 3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라고 물어보지 않고 1대1 대응이라고 물어본 이유는 원소가 둘 다 3개씩이니까 자동으로 1대1 함수만 되면 알아서 그냥 1대1 대응이 되는 거라고요. 3팩토리얼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실력 정석 보시면 14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 오른쪽 부분이에요. 보시면 필수 예제 24-5랑 유제 24-8 이렇게 있죠. 그래서 24-5번 보시면 x가 0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y는 1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fx가 2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대요. 정의역이 이렇게 공역이 이렇게 생겼을 때 살펴보면 1대1 대응이 될까 안 될까?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야. 문제 자체는 1대1 대응을 보여라 하거든요.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보이세요. 그러니까 얘랑 정의역이랑 공역이 이렇게 생겼을 때 함수 얘가 1대1 대응인지를 확인하세요예요. 그럼 1대1 대응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이랑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우리는 그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얘가 1대1 함수라는 거 그리고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는 거. 그럼 1대1 함수인지는 원래 1대 왜들 이래? 왜 이래? 1대1 함수인지는 1대1 함수 정의 뭐라고? 정신 차려. x1이랑 x2가 다르면 얘를 보여주면 되는데 다르다를 보여주기 약간 귀찮으면 같다를 보여주셔도 돼요. 대우 가지고. 그죠? 괜찮은 거야? 혹시 좀 안 좋아? 대우 명제는 fx1이랑 fx2가 같으면 x1이랑 x2가 같아요. 얘를 보여주시면 될 텐데 그럼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건 이거잖아. 그죠? 2x1의 제곱 더하기 1에서 2x2의 제곱 더하기 1을 빼보자고요. 그럼 1하고 1은 없어지겠죠? 2x1의 제곱 빼기 2x2의 제곱이에요. 묶어서 인수분해까지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얘가 0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든지 라는 말인데 x1이랑 x2는 둘 다 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0이 되려면 둘 다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0이려고 해도 x1, x2가 둘 다 0이어야 되고요. 즉 같아야 되고 얘가 0이려면 원래 x1이랑 x2가 같은 거고. 그지? 그래서 fx1에서 fx2를 뺀 게 0이야 라고 하는 순간 자동으로 x1이랑 x2는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1대1 함수인 건 이렇게 찾아지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은지를 확인하세요인데 x가 0 이상일 때 실제로 fx의 최소값을 찾아보시면 x가 0 이상 그럼 x제곱은 똑같이 0 이상 2x제곱도 0 이상 2x제곱 더하기 1도 0 이상
다시 말해서 fx가 0 이상 그런데 원래 y도 0 이상 왜 0 이상이야? 1 이상이지. 큰일 날 뻔했어. 1 이상 fx 1 이상 근데 y도 1 이상 치역도 1 이상 공역도 1 이상 그러니까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정의역이 0 이상인데 그거 가지고 2x제곱 더하기 1 치역 살펴봤더니 함수값도 1 이상이더라. 그런데 원래 공역이 1 이상이었으니까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때문에 fx는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밑에 보시면 유제 24-8번도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1대1 대응임을 보이세요거든요. 이런 방법 차용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안 됐죠? 다음은 25장인데 25대 시험 보면 아니거든요. 왜? 몰랐죠. 뭐야? 아 진짜예요? 시험 26 아니야 다음에? 24, 25, 26 아니야? 맞잖아. 뭐가 뭔데? 들어가는 거죠. 정신 차려. 아니야. 왜 이렇게 많아 시험범위? 그건 네가 졸려서 그런 거야. 그런가? 시험 보면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25장은 합성함수랑 역함수 얘기고요. 일단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부터 역. 생각을 해야겠죠? 역함.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뭐야? y는 x 됐지? 예? 정신 차려. 합성함수라고. 에? 합성하겠다는 건 뭐야? 그 꺾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나? 에? 야, 왜 합성한다고? 이을 거라고 연결해서 붙일 거야. 무슨 fx의 그 공역이 될 거예요. 그 세 개 중에 공역은 아니고요. 어. 중간에 다시. 낀 예. F랑 G를 이런 순서대로 합성하면 이 합성함수의 이름은 G 합성 F예요. 오케이? 얘는 괜찮아? 이게 또 유치한 그림을 그리자면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 모르니까 그려야지 어떻게. 일기생도 저 그래요. 진짜 맞아. 다른 걸로 그려야겠다 이제. 이거 함수 F야. 함수 G가 밑에 달렸다고 이렇게 G라는 함수가 달린 거야. 이거를 뚜껑을 싸서 한꺼번에 그냥 하나의 함수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라고. 이게 합성함수란 이야기예요. 어쨌든 함수라는 건 정의역이 있고 그것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x를 집어넣으면 누가 튀어나오는지를 생각해 볼 텐데 x를 넣으면 fx가 튀어나오는 거고 fx를 넣었더니 gfx 이렇게 생긴 녀석이 튀어나오거든. 깜짝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함수의 이름은 g 합성 f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먼저 오는 게 뒤에 써지는 건 이런 연유 때문에 그렇더라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요 녀석이 함수로서 작동하려면 합성함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뭐였다고?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다 포함돼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대답을 못해? 당연한 거니까. f의 치역이랑 g의 정의역 앞에 달려있는 녀석의 치역이랑 뒤에 달려있는 녀석의 정의역 둘 중에 둘이 같으면 땡큐고 같지 않더라도 누가 더 크면 된다고? 얘가 더 크면 된다고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치역이든 정의역이든 다 집합이니까 부분집합처럼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만족해야 합성함수가 정의될 거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합성함수의 성질 중에 몇 가지 또 보고 가야 될 건 책 정리가 안 돼 있냐? 뭐 이런 거지. G 합성 F. F에다 먼저 넣는 거고요. F 합성 G. G에다 먼저 넣는 거고요. 이 둘은 당연히 다르다.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고.
교환 법칙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합 법칙 얘기도 나와야겠죠? 이거랑 이거는 둘이 같아요. 합성하는 순서가 달라지는 건데 뭐 순서 달라지는 그 정도야 뭐. 어차피 결과적으로 보면 F 다음에 G 다음에 H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거 쓴 김에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긴 있죠. F에다가 I는 보통 항등함수 이야기하는 건데 F에다가 항등함수를 합성하는 경우엔 순서 상관없이 어차피 같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항등함수라는 건 그냥 넣은 거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앞에다 달든 뒤에다 달든 상관없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푸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5번 하나 정도만 보고 갈까요? 5번.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거라서 나머지는 산수하는 거니까 됐고 25-5번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가지고 합성하는 거 이거 비슷한 걸로 그 역함수 찾는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너무 좋아 이거. 근데 이러다 하나씩 틀리면 진짜 빡쳐요, 진짜. 틀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생긴 거고요. y는 x라는 녀석 항상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FFFF 1 찾으세요라는 말이니까 네. 1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4번 넣으라는 이야기예요. 순서대로 넣어보면 이 얘기지. 1을 넣으면 나오는 건 요거야, 요거. 그죠? 근데 갔다가 얘를 다시 x좌표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지. 얘가 F1이고요. 얘를 또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얘를 또 x축으로 내릴 거고요. 얘를 또 집어넣을 거야. 또 x축으로 보낼 거고요. 얘를 또 집어넣죠. 얘가 바로 4번 넣은 녀석이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방정식 풀라는 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FF 합성함수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뭘 집어넣어야 D가 나올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뭘 집어넣어야 D가 나올까를 보니까 얘를 집어넣어야 돼요. 얘는 누군가 하고 봤더니 C네. 그러면 C를 집어넣으면 D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니까 X는 뭘 집어넣어야 C가 나올까? 라는 얘기고요. 요 녀석 집어넣으면 C가 나오네요. 얘가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B입니다. 그죠? 그래서 B를 집어넣으면 B를 2번 넣으면 D가 나오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였습니다. 다음 얘기는 역함수인데요. 좋아요.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뭐였죠? 그거. 음. 아, 왜 말해? 뭘 왜 말해? 아, 내 꿀팁인데.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는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그럼 앞으로 네가 다 대답해. 당연하죠.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그죠? 무슨 소리야? 미안해. 그래서 정의역이랑 정의역이랑 그것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서로 이제 역할을 바꾸는 거죠. 화살표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함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화살표를 각 원소가 하나씩 다 받아야 돌렸을 때도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족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돼 라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역함수가 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결국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게 포인트인 거지. 그죠? x랑 y랑 자리를 바꾼 다음에 y는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그냥 역함수가 되거든요. 그죠? 실제로 구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너무 좋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유리함수를 제외하고는 구하지 말자. 안 구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참 좋겠고요. 역함수도 성질 좀 보고 가시면 어디 있을까? 뭐라고? 아유, 예쁘다고? 아니 도찰당했어요. 패드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이것들이. 아니에요. 진짜 공부하고 있었어요. 도찰하면서 아, 이게 사진. F 역함수의 역함수예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랑 똑같다. 당연하죠. 거꾸로니까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거고요. 당연하지.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는 건데 린
F 역함수랑 F를 합성하는 거야. 이거 두 개는 같다고 다르다고? 당연히 다르죠. 다르다고요. 왜 다르다고요? 뭐 순서 왜? 다르니까. 아니 생각해봐. F 이거는 갔다 오는 거니까 항등함수고요. 얘도 왔다 가는 거니까 항등함수야. 그죠? 근데 둘이 달라요. 왠지 알겠어. 얘도 항등함수고 얘도 항등함수야. 둘이 달라. 왜 달라? 한번 넣어보면 되죠. 모를 때 대입이라고 일기가 말해줬어. 왜 다르다? 정의역이 다르다. 얘도 얘 나름대로 항등함수고 함수고 얘도 얘 나름대로 함수예요. 항등함수. 그런데 얘는 역함수가 먼저 오죠. 이건 정의역이 누구야? Y예요. 싫어요. 근데 얘는 F가 먼저 오잖아요. 정의역이 누구냐면 X예요. 그래서 책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항등함수인 거 맞는데 요거 Y에 관한 항등함수야. Y 넣어서 Y가 나오는. 얘는 X 넣어서 X가 나오는 항등함수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둘이 둘 다 항등함수라고 부르지만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뭐 어차피 다 숫자인데 왜 그런가요? 싶지만 1, 2, 3이 A, B, C한테 가는 걸 생각해 보면 얘는 A, B, C 넣어서 A, B, C 나오는 거고 얘는 1, 2, 3 넣어서 1, 2, 3 나오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녀석이기 때문에 둘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다. 책에도 보시면 여기 아래 첨자로 정의역인지 치역인 공역인지 써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하시고요. 뭐 그거 말고 역함수랑 합성함수 섞인 거.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 당연한 이야기고 순서도 반대로 바뀌더라 라는 거. 아까 그렸던 그 합성함수 생각해 보면 F 다음에 G 넣을 건데 거꾸로 가려면 G를 통과한 다음에 다시 F를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순서도 반대로 바뀌더라 라는 거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로 가볼 텐데 얘도요. 딱히 뭐 그 실력에서 기본 문제나 유제에서는 딱히 따올 게 없어서 제가 그냥 연습 문제에서만 몇 문제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연습 문제에 있는 것만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6개 정도 있는데 맞아요. 해보시면 되겠고요. 26장 가보면 이제 여기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보시면 뭐 절대값, 가우스, 합성함수,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막 절대값 여러 개 붙은 거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 단원에 26단원에 나오기 때문에 요 얘기는 내일 그림 그려가면서 식 찾아가면서 있네? 축하합니다. 하도록 하겠고요. 10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네 내일은 시험 뭐 봐요? 내일은 함수. 오늘 봤잖아요. 오늘 네? 예? 아. 정신 차리세요. 남은 시간 동안에 24장, 25장 실력 정석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보십시오.